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어떤 공간은 소리가 참 편안하고 기분 좋게 들리는데 또 어떤 곳은 뭔가 시끄럽고 귀가 불편하게 느껴질까 하고요. 그 차이, 바로 공간의 소리, 즉, 음향의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이죠. 똑같은 음악을 틀어도 똑같이 이야기를 나눠도 유독 어떤 방에선 소리가 웅웅거리면서 답답하게 들리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음향 탐정이 되어서 이 미스터리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나쁜 소리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엔 아주 명확한 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음향 결함이라고 부르죠. 지금부터 공간의 소리를 망치는 주범들이 대체 누구인지 그 정체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의 이름은 바로 에코입니다. 특히 플러터 에코라는 녀석은 정말 골치 아픈데요. 텅 빈 방, 평행한 벽 사이에서 박수를 탁 치면 타라라락 하고 소리가 막 짧게 반복되는 거 들어보셨죠? 마치 탁구공이 양쪽 벽으로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같아요. 이건 기분 좋은 울림, 그러니까 잔향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신경 쓰이는 소음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원인과 해결책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왼쪽처럼 벽이 평행하면 소리가 마치 거울에 반사되듯 그대로 돌아와서 플러터 에코를 만들어요. 그런데 오른쪽처럼 벽을 살짝만 기울이거나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주면 소리가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면서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소리가 다니는 길을 바꿔주는 거죠. 벽의 각도를 아주 살짝만 틀어줘도 소리는 더 이상 같은 길을 계속 왕복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범인은 아름다운 곡선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돔 형태의 천장이나 오목한 벽 같은 구조물인데요. 사운드 포커싱은 말 그대로 돋보기가 햇빛을 한 점에 모으는 것처럼 소리를 한 곳에 집중시켜요. 그럼 그 자리에 앉은 사람만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워지죠. 또 크립이라는 건 작은 속삭임이 벽을 타고 스르륵 미끄러지듯 아주 멀리까지 전달되는 현상, 이른바 속삭이는 회랑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왼쪽을 한번 보세요. 오목한 돔 천장에서 반사된 소리가 정확히 한 점으로 모이고 있죠? 저 지점은 소리가 너무 커서 아마 귀가 아플 정도일 거예요. 반면에 바로 옆자리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음향의 사각지대, 즉 데드 스팟이 되어버립니다. 네, 음영학에서는 모양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곡선이 때로는 소리의 악당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디자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목한 면을 써야 한다면 그럼 그 표면에 푹신한 흡응제를 붙여서 소리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울퉁불퉁한 확산제로 소리를 사방으로 흩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범인은 주로 연습실이나 녹음실 같은 작은 방에서 기승을 부리는 저음역대의 문제입니다. 방의 가로, 세로, 높이 같은 크기가 특정 저음의 파장과 딱 맞아떨어질 때 생기는데요. 어떤 베이스 소리는 부웅 하고 너무 과하게 울리고 또 어떤 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는 음향 블랙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소리의 파동이 방의 양쪽 벽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때 파동의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서로 더해지거나 혹은 서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는 소리의 압력이 엄청나게 커져서 라우드 스팟이 되고 또 다른 위치에서는 압력이 완전히 사라져서 소리가 안 들리는 널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범인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몇몇 공범들이 더 있죠. 예를 들어 공연장 발코니에서 깊숙한 자리는 무대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이건 음향 그림자 때문이고요. 반사음 때문에 원래 목소리 톤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톤 착색도 있고요. 그리고 텅 빈 사무실이나 울림이 심한 카페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대화가 웅웅거리면서 섞여버리는 거, 이게 바로 과도한 잔향이라는 녀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리를 망치는 범인들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우리 탐정의 도구 상자를 열어볼 시간이겠죠? 사실 모든 음향 문제 해결책은 결국 이 세 가지 원리로 통합니다. 첫째, 소리가 다니는 길 자체를 바꾸거나, 둘째,
소리의 힘을 쏙 빼버리거나 셋째, 소리를 여러 갈래로 흩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흡음은 두꺼운 커튼이나 푹신한 소파처럼 부드러운 재질이 소리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없애버리는 원리고요. 확산은 크고 작은 책이 불규칙하게 꽂힌 책장처럼 울퉁불퉁한 면이 소리를 사방으로 흩뿌려주는 원리예요. 아주 명쾌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미 지어진 공간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처음부터 좋은 소리를 만들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음향 설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는 세계적인 콘서트홀들은 바로 이런 원칙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양쪽 벽에서 반사되어 오는 소리는 음악이 마치 나를 포근하게 감싸는 듯한 공간감을 만드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최고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반면에 연습실이나 홈 오피스 같은 작은 공간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플러터 에코나 저음이 부웅 하고 울리는 정제파 문제가 훨씬 더 치명적이거든요. 혹시 화상회의할 때 내 목소리가 너무 울려서 프로답지 않게 들린다면 그건 아마 여러분 방의 평행한 벽과 부족한 흡음재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방 구석에 베이스 트랩 같은 저음 흡음재를 두는 게 중요하죠.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네요. 훌륭한 소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감동적인 사운드는요, 소리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결함은 철저히 피하면서 장점은 극대화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치밀한 계획이 만들어낸 하나의 예술 작품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간과 소리가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들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공간에 들어서든 그냥 소리를 듣는 걸 넘어서서 그 소리를 읽어낼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아, 이 공간은 벽이 평행해서 소리가 울리는구나. 저 돔 천장 때문에 특정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제 여러분의 귀는 공간이 들려주는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